겪을 때 그것을 숨기기보다는 도움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다. 이런 것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해야겠다 해서 이제 올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의 임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교육상담심리 전공 오인수입니다. 2020 이제 5년부터 교육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정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사회와 정서라는 게 사회가 결국 관계에 관련된 것이고 정서가 개인 내적인 영역인데, 이 사회 정서의 역량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뭐 이표준 편차 뭐 이렇게 떨어지면 그게 결국 장애라는 이름을 붙게 되고, 그 장애라는 이름을 붙게 된 아이들이 결국 정신건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제 한국형 지금 사회정서 교육 모형이라고 제시한 교육부의 모형이 다른 나라와 달리 정신건강을 지금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국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런 학생들을 교사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고, 또 그런 학생들에 대한 아까 문화적인 어떤 이해나 이런 부분이 터부시하고 그런 애들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 교육이 되게 힘들어질 것 같다. 이제 그 사회정서 교육을 도입한 여러 나라들이 좋은 결과를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정서 교육이 들어오면서 정신건강과 좀 연결이 돼서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약간 정신건강 뭐 리터러시, 마음건강 리터러시인데,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숨기기보다는 도움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다. 이런 것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육을 이제 시작해야겠다 해서 이제 올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부작용을 사회와 교육이 직접 겪다 보니 그거에 대한 일종의 리액션으로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줄어드는데요. 제가 연구 계획서 쓸 때 항상 그 조사에서 보면 노산이나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올라가요.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아까 특수교육 말씀하셨지만 특수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그 영역에도 언어의 어려움이 있는 게 너무 언어 장애를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진짜 지적으로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어의 어려움이 그렇게 많고 너무 많아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의 애는 줄어드는데 그 아이들이 더 올라갔다라는 건 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모두 다 특수교육에서 흡수가 안 되고 다 그냥 공교육이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더 많은 그런 아이들을 아마 만날 거예요. 교수님께서 아까 2025년 교육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던 게, 제가 연구년 끝나고 와서 교수님께 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저 연구년 할 때 자원봉사 학교 나가가지고 책 읽기 해주는데, 그 책 읽기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책을 읽어주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읽어줄 때 저희도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읽어주는 게 학년에 다 똑같아요. 1학년에서 6학년과 똑같은 책을 커리큘럼이 딱 있어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책을 들고 가서, 예를 들면 Secret Bully,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조용히 왜 네, 애들, 은밀하게 애들은 그런 거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어떻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칭찬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너 예쁘다, 뭐 너 공부 잘한다가 칭찬이 아니라 좀 더 과정에 대한, 너를 이렇게 바라봐줄 때 되게 뭐 좋고, 내가 그때 힘들 때 너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다양한 커리큘럼 다 책 안에 있어요. 근데 책이 그냥 동화책이에요. 근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똑같은 책을 읽고요. 다만 그 독후 활동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은 예를 들면 포지티브 긍정 언어를 배웠으면 그날 이제 공 서로 던져주면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이제 긍정의 언어, 아까 교수님 말씀 이런 걸 한다거나, 조금 더 큰 애들은
편지를 써서 친구한테 이제 이런 긍정의 멘트를 남겨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독후 활동만 조금 학년에 따라서 디벨롭먼트한 거에 따라서 바뀌지 책의 내용은 똑같고 그 같은 책을 읽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그거를 교육하는 거죠. 교실 안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너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책 읽기, 상호작용도 책 읽기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책의 내용보다는 다른 거에 대해서 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어휘 노출은 몇 번 해줘야 되지? 뭐 성인 화자가 어떻게 발화를 하고 있어야 아이들이 잘 배우지? 뭐 사실적 질문, 추론적 막 이런 것만 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몇 년 전에도 감정 어휘를 이제 집어넣어서 책에다가 책을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아까 교수님 하신 예. 다양한 감정 어휘를 은연중에 이제 습득할 수 있는 책 읽기 중재 같은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연구적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네, 실제로 좀 아이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좀 더뎌도 그렇죠. 변화가 있고 그 책을 읽어주는 이제 약간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네. 보통 뭐 활동지 나눠주고 맞아요. 채우는 걸 많이 하고 맞아요. 미국 학교 보면은 이렇게 러그에 네. 모여서 앉아가지고 책 이렇게 읽어주는 걸 많이 읽어주고 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회정서 학습 관련해서 북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호주, 우리 동양권의 싱가포르이 이제 사회정서 학습을 해서 지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에 이제 마인드 매터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되게 성공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정신건강을 접근하는 하고 그 마인드 매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과반의 학교들이 이제 바운스백이라는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 바운스백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서 책을 많이 소개하고 지금 말씀하신 독후 활동을 상담에서 이제 비블리오 세라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감정이입이 되고 동일시가 되고 또 거기서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이제 학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정서 학습이 국내에서도 좀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은 이제 막 보급을 하다 보니 조금 급하게 이제 조금 만든 면도 있고 아직은 좀 다양성이 적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사회정서 학습이 그냥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실 이게 핵심적인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정서 학습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다 보니까 왜 피사나 팀스처럼 전 세계 학생들의 학력을 비교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OECD 국가의 사회정서 역량을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그 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제 사회정서 역량을 전 세계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학력만큼 높지는 않아요. 근데 흥미로운 이제 교육개발원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사회정서 역량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로 이제 구분을 한 후에 이 두 집단 사이에 뭐가 다른지를 쭉 했더니 우리가 교육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변인들 성적부터 시작해서 학교 규율을 지킨다든지 행복감이라든지 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변인들이 다 사회정서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얘 그러면 사회정서 역량이 높다면 결국 그치. 뭐 인과적인 건 다,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도 잘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행동도 줄을 가능성이 있고 관계도 좋을 가능성이 있고 뭐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어져서 이 사회정서 역량이 그냥 뭐 공부하다가 남은 시간에 할 게 아니라 사회정서 역량을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옵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교육과정 형식으로 맞아요. 돼서 네. 지금 이제 인성교육의 대안으로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기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마당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교육과정도 좀 만들어지고 이제 싱가포르이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 약간 그 시티즌십, 시빌 에듀케이션 이쪽의 측면으로 이제 하나의 그 성공 사례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앞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정신건강이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언어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챌린지를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내용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이버시티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우리는 단일 문화라고 갖고 있는 게 그야말로 뭐 5천 년, 반만 년 이어지다 보니
조금 뭔가 다른 거에 대한 민감성이 확실히 높아서 괴롭힘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다양성 교육도 높아지면 우리도 그런 수용성,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고 또 학생들의 인식도 바뀌면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외적으로부터 받는 시선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 것이고 또 동시에 이런 헬핑 프로페셔널도 증가하면서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높아지면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시간에 뭐 다양한 문화를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칠판에 적고 아이들이 그냥 그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그냥 제가 그때 가서도 읽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한국에 와서 그 읽어주는 것도 교사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가서. 그건데 원더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영어 제가 이제 큰 아이들 읽어주는 책인데 그게 약간 키ds 버전으로 나온 게 있어요. 원더스라고 아이가 그림에 보면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그러니까 다른 아이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느끼는 감정 그런데 그 아이는 사실 다 똑같아요. 나도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뭐 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어려움이 없는 아이랑 어떻게 이제 잘 뭐 지냈다. 사실 그 동화책은 아주 심플하고 뭐 I like to 뭐 write about 뭐 이런 식이에요. 아주 애기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다른 아이도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이 스스로 굉장히 암묵적으로 그냥 느끼고 읽고 그 책을 또 읽을 수도 있고 그 얘기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런 식의 어떤 학교 생활에 되면 아까 저희가 걱정했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그 주변에서의 낙인 효과 또는 그 가정이 겪을 또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흐려지고 희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이제 각도가 네. 필요하겠지만. 이 비디오를 저희가 사실 이제 한번 찍게 된 것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명시적인 것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일종의 숨겨진 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근데 잠재적 교육 과정을 결국 바꾸려면 결국 선생님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장애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인식하고 그들의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이제 이 영상이 뭐 이 언어와 전어 장애와 관련된 언어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게 될 텐데 특히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이걸 보게 되면 본인은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을 교사 양성 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을 한번 점검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식을 높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걸 좀 더 수용성을 높일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이나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좋은 말씀이세요. 예. 왜냐면 이걸 저희 언어제화서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없는데 그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 아까 culturally, linguistically diverse한 아이들을 위한 역량이 자기가 어느 정도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미리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냥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다문화 사회가 뭐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의 역량을 갖추는데 저희 연구의 결과도 좀 쓰임이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이야기 하면서 저도 많이 또 배우게 되고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재밌었어요. 중간중간에 나왔던 토픽들을 네. 또 저희가 좀 심화된 네. 또 추가적인 걸 네. 만든다면 또 저희의 어떤 기획하는 그런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좋은 기대가 기대가 많이 보셔야 될 텐데. 예, 기대가 크고 예.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했고 저희가 그 어린 아이들 왜 저희 그 연구 통해서 나온 그 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교수님 정서 다이어리도 있고 예. 체크하는 거 있고 저희 쪽은 이제 조기 발견 중요하니까 어릴 때 이제 체크 하셔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이게 좀 early identification 되는 거.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업로드는 안 됐지만 제 음. 생각엔 저희 유튜브 나올 때 그게 되면 같이 해서 공유하면. 부모님들이나 뭐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 어쨌든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다음 편을 또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